응시하는 시선마다 손 닿는 곳마다 울림을 만드는 사람. 자그마한 작업실은 바닥 없는 우물. 그 우물에서 선율을 퍼올리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 손에 익은 피아노로 영상에 소리옷을 입히는 음악가 심연정. 이렇게 군기 일학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고급적이면서도 예술적이면서도 대중적이고. 일을 할 땐 강직하고 선이 굵은 그녀. 좀 올바르다는 느낌? 그런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악보를 채운 음표의 행간은 따뜻한 온기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연민이 흐릅니다.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이 여자가 음표로 글을 써오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영상에 숨결을 불어넣는 음악가. 추억과 그리움, 위안과 용기를 주는 영화음악가 심연정입니다. 제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 매년 제천 호반을 들썩이게 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 음악영화 축제에서 영화 상영 외에 주목을 끈 프로그램은 영화음악 아카데미인데요. 수강생들이 직접 음악을 제작해서 영화에 입혀보는 실습 시간. 이 수업을 맡은 이가 바로 수강생들의 1순위 롤모델 심연정 음악감독입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떤 분일지. 근데 되게 여성분이시고 이러면 좀 뭐라고 하지? 좀 도도하시고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되게 우상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실제로 뵈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종강 파티에선 계급장 빼고 실제 현장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펼쳐집니다. 영화 음악 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어요. 쉽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고상한 직업인 줄 알았어요. 네, 막상 해보니까 전쟁터예요. 그리고 잠 못 자죠. 기본적으로 잠 못 자요. 그래서 주름도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거 있고 또 스트레스 받죠. 이걸 이제 직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처음에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현실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새까만 후배들이지만 늘 신선한 자극이 되죠. 작년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좀 놀라워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기성 음악가보다도 잘하는구나. 잘해야겠다 진짜. 그리고 수준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느끼죠. 그럼 영화음악가 심연정의 출발은 어땠을까요? 영화 올드보이.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의 영예를 누렸던 이 영화는 그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올드보이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제가 올드보이가 흥행에 실패했더라면 영화음악가의 길을 계속 걸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뭐 진짜 이거 안 되면 이 길은 가지 말란 뜻이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지쳐서 다른 길이 또 제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따라라리라라리 라라리라라리라라 라라라리라라리.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 복수의 희생양이 되어 운명 속을 걸어가는 나약한 소녀의 삶을 표현한 미도 테마. 올드보이 음악은 그녀에게 큰 상은 물론 심연정이란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동심을 나타내는 음색인 것 같아요. 클라리넷은 동심으로 느껴지고 거기에다가 또 박자가 3박자예요. 3박자는 주로 춤곡에 많이 쓰이는데 조금 더 빠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의 초침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시간의 초침에 따라서 이제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인생인 거죠. 영화 올드보이의 음악은 여전히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08년엔 독일 베를린 극장에서 상영회와 강연이 열리기도 했죠. 음악영화제가 열리는 제천영화관. 이곳에서 그녀는 반가운 포스터와 마주쳤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게도 영화제인데도 그 사업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작업한 아저씨란 영화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여느 영화제 때보다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개봉 22일 만에 관객 수 38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아저씨. 이 잔혹한 액션 무비에서 그녀는 특유의 장엄한 음악으로 극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드라마보다는 좀 더 그 다이나믹하고 뭔가 좀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게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밝고 기쁘고 즐거운 거 이런 거는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피가 많이 나고 잔혹한 장면이 꽤 있는 영화였는데도 그 심현정 감독님의 음악을 들면서 이렇게 중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언제 내가 이 음악에 젖어들었지라고 느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가랑비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젖어드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13살 때 우연히 연주하게 된 바흐의 파이프 오르간 곡에 빠져 음악도가 되기로 결심한 소녀. 그녀에게 클래식 작곡가의 길은 당연한 진로였고 모든 게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작곡가에 입학을 해서 그 졸업 발표회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뒤풀이에서 친구들이 와갖고 현정아 미안한데 네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르겠더라. 그냥 현대 음악이고 무조 음악, 불협화음 있고 이런 음악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고생을 해서 곡 쓰고 기분 좋게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다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들 좋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우리 친구들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리고 떠난 미국 유학. 결국 그녀는 뉴욕대 대학원에서 클래식 음악을 접고 영상 음악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작곡했던 음악 녹음돼 있는 게 있고요. H라고 해서 제가 처음 스텝으로 참여해서 만들었던 영화 음악. 단편 영화에서 상업 영화까지 대중과 호흡하는 영화 음악을 시작했지만 울림과 진폭이 있는 창작 작업은 매번 녹록지 않습니다. 슥슥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나는 왜 안 되지?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작곡을 할 수 있을까? 막 너무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과정을 지나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드보이 이후 선택한 로맨틱 영화 누구나 비밀은 있다에선 음악으로 자매인 여주인공들의 캐릭터를 표현하기도 했죠. 누구나 비밀이 있다는 한 남자를 세 자매가 다른 방식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최지우 씨가 이제 선영이는 학구파예요. 그래서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너무나 순순하고 막 뭣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으로 캐릭터화했고 또 막내 미영이는 재즈 클럽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로 이제 연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재즈가 그 캐릭터 표현하는 음악이 됐죠. 6살 된 아기가 있는 엄마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음악들.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하지만 작업 과정은 지독하고 엄격합니다. 고집 많으세요. 음악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굉장하시고. 그래서 특히 작업할 때는 좀 깐깐하고 날카롭죠. 저는 그렇게 고집을 내세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최대한 그 배려하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완벽을 기하기 때문에 그녀의 음악은 영화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클래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풍미도 갖고 있으면서 또 이런 대중적인 호소력 혹은 대중적인 감수성, 애잔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아련하다고 해야 되나, 혹은 뭐 그리움, 추억, 뭐 하여튼 이런 감수성에 대한 그런 균형, 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잡아주는 그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심연정 영화음악의 큰 장점은 탄탄한 클래식 기초 위에 품격 있는 대중성을 갖췄다는 점이죠.
그렇게 클래식 선율로 기억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별을 하자 그러니까 진짜 혼란을 겪게 돼요. 다른 사람 생겼니?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 이제 학교에 막 가서 남자친구를 찾아 헤매고 그러다 남자친구가 안 보이고 없고 그래서 혼란스러우면서도 막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에 들어갔던 음악이에요. 20여 명 정상급 연주가들이 참여한 사과의 음악은 영화와 함께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녀를 단지 영화 음악가로만 묶어둘 수 없는 건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또 다른 작업 때문입니다. 2005년 참여한 첫 다큐멘터리. 난징 대학살이라고. 올드보이를 제가 영화를 봤었죠. 보고 저 음악이 굉장히 괜찮다. 저 사람 누굴까?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하드보일드 하거든요. 좀 이렇게 거칠고. 그래서 그러면 저 음악을 만든 사람이 음악을 하면 그 내용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접촉을 했던 거죠. 쿵툭땅땅 쿵툭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샘플로 나왔던 거고요. 뭐 여자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의 인연은 2008년 화제작 북극의 눈물로 이어졌죠. 웅장하고 신비로운 주제 음악은 감동을 증폭시켰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제작을 할 때부터 좀 큰 그림을 많이 촬영도 하고 편집에 많이 넣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현정 씨한테는 음악 스케일이 좀 컸으면 좋겠다. 좋았던 거는 북극의 눈물 할 때 3부에 나오는 술록들이 이동할 때 나오던 테마가 있어요. 북극의 눈물은 당시 창작곡이 드물었던 다큐 음악의 일대 전환을 이룬 작품이었습니다. 국내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새로 쓴 아마존의 눈물. 아마존은 북극과는 또 다른 고민을 남겼습니다. 이 아마존의 눈물 음악 작업은 아마존 자체가 갖고 있는 소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워낙에 이 아마존이라는 정글, 밀림 속 안에 너무나 소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공으로 음악을 만들어 넣는 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좀 이런 뭐 동물 울음소리 같고 뭐 풀소리 같고 뭐 그 밀림에서 있을 법한 소리들을 뭐 표현한 악기들, 그런 악기 음색들 좀 활용해 갖고 음악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종이 문명의 기원을 추적한 페이퍼 로드까지. 심현정은 다큐 음악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8일간의 여정을 마지막 콘서트로 마감할 즈음. 심현정,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언젠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니오 모리코네 뭐 그런 거장께서 한국에 오셔서 콘서트 하신 것처럼 저도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곡들이 많아져서 그런 콘서트를 좀 하고 사람들이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도 꾸어봐요. 한국 영화 음악의 새바람. 다큐를 명품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정점. 영상음악가 심현정. 인간과 세상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감성으로 장르를 횡단하는 행복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